아이고 참 올 별 희한한 게 다 있네. 별이 다 있어. 됐나? 참. 어이. 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자꾸 그 차에다가 이렇게 이 거치대에다가 이렇게 요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지금 아침에 그 안 바쁜 시간대이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사실 여러분 그 뭐 신문을 저기 읽어주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과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 신문 보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도 사실은 있는데, 자, 뭐 이렇게 그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재밌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전문가만 꼭 이렇게 하라는 부분은 없겠죠.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치대를 여기다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매달고 찍고 있는데, 떨어졌어요. 땅바닥으로 그냥 툭 떨어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야기의 그 뭐 이야기의 그거 아니고, 미국에 묶인 5대 안보 족쇄를 풀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이 기존의 5배인 50억 달러, 약 5조 8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미는 데 대해 우리도 미국이 설정한 안보 족쇄를 푸는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기존 방위비 협상의 틀을 뛰어넘는 만큼 우리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합리적인 선을 넘은 정액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반대 거부와 보상을 받아내자는 취지다. 본지는 미국의 파상적 방위비 인상 공세에 맞서 제시할 5대 안보 역청구서를 정리해 오늘부터 5회에 걸쳐 연재한다. 군과 외교가에서는 당장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카드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른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막기 위해서는 북잠수함 기지를 장기간 비밀리에 밀착 감시할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의 작전 범위를 동해로 명시한 만큼 직접 타격권에 있는 우리 측이 자위권 차원에서도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주장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 개발은 현재 군 사용 핵 연료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족쇄를 풀고 원자력 잠수함 개발에서 미국의 협력과 지원도 요구하자는 것이다. 800km로 묶인 미사일 사거리와 고체 연료 사용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소재다. 전범 국가인 일본도 고체 로켓을 마음대로 쏘는데 우리는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해구산을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수준의 핵 공유 협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작권,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우리 군의 최대 숙제인 대북 감시 정찰 역량 확보를 위해 미국이 수출을 금지한 첨단 전략 자산의 판매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각수 전 외교부 1차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과 우리가 주고받는 교섭이라며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국회 국민도 납득할 만한 반대의 급부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도 북한 비핵화 실패를 상정한 전술 핵 재배치 등 협상 전략 차원의 플랜 B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 말하자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대선에 이제 곧 이렇게 또 집중해야 할 때인데 한국을 바짝 이렇게 쥐어짜 가지고 방위비를 지금보다 대폭 많이 받아낸다면은 미국의 유권자들이 흐뭇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말이야, 요즘 그 뉴스에 나왔죠. 일명 미치광이 전략. 그 상대방이 볼 때는 저거 완전히 저거 그 시기 아니냐. 에? 요런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상대방한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라. 이런 얘기가 미국의 주요 매스컴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난 정상이 아니다 이거야. 정상이 아니니까 너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놔라. 뭐 이런 식의 그 전략을 이렇게 구사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자, 우리도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가지고 벌은 돈 아닙니까? 세금이 어디서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먹을 거 못 먹고 잠도 덜 자가면서, 응? 외국에 나가서 열사에 중동에 나가서 건설 근로, 또 정말 손 싹싹 비벼가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아프리카, 동남아, 심지어는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그 물건 팔고 그 개고생 끝에 모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돈이 그저 생깁니까? 자,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옳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반미냐 친미냐 뭐 이런 관점에서 이거는 안 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관계에서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씨알도 안 맥히는데, 국가 대 국가의 이 동맹이란 건 여러분 한쪽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느 어촌에 방파제가 있는데 그 방파제가 망가지면은 안에 있는 어선이고 뭐고 다 작살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일본도 사실은 지금 한국 때리기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장 발등에 불은 탄핵 때문에 지금 뭐 골치가 딱딱 아프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또 일본의 아베는 이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 투닥거리는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국도 건드려보고 북한도 건드려보고 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네. 중국은 커질 대로 커졌고, 북한도 여기에 뭐 이거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핵무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요렇게 찾다 보니까 한국이 대법원에서 일본 일제 강점기에 강제 노동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돼 가지고 배상 판결이 여러분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태평양 전쟁 때 미쓰비시라든가 뭐 도요타라든가 이런 게 전부 군용 군수 용품을 만들던 회사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뭐 힘들게 일을 했는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분들께서 뭐 힘들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쨌든 일본의 아베도 한국을 타겟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보통 국가로의 헌법 개정 이것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데 일본, 한국, 중동 뭐 등등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파견을 해놓고 있는데 한국을 지렛대 삼아서 앞으로 나토 그 다음에 주일 미군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국도 이만큼 냈는데 너희들도 이만큼 내야 될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그러니까 뭐 5조 8천억 정도를 지금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그거 누가 줍니까 그거를 말이 5조지 돈이 50억 달러가 넘는 돈인데 피땀 흘려 번 돈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의 그러한 부탁을 우리가 그 청구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요것도 만들지 말고 저런 거는 아예 만들 생각도 하지 마라 요랬던 게 좀 있어요. 핵무기, 원자력 잠수함, 고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 개발 뭐 또 이루 그 말할 수 없는 여러가지 그 족쇄를 걸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풀어라 그래야 돼요. 다 풀고 만약에 풀어주면은 그게 5조 원은 물론 아니죠. 5조 8천억은 안 되고 막 트럼프가 치정으로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조 원 약간 넘는 1조 300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아니 1조 300억 원 맞나? 어로 알고 있는데 뭐 한 10%를 더 이렇게 부담을 한다든가 근데 우리도 조건을 걸어 가지고 각종 족쇄를 풀어라. 에? 풀면은 국민과 국회를 설득을 할 수 있다. 그 요런 무기 만들지 말고 저런 무기 만들지 말고 요거 하지 말고 너것도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라.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그저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그 여러가지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북한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심포급 1설에는 3000톤급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잠수함에다가 몰래 싹 싣고 와가지고 돌아다니게 되면 타격을 할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다 속에서도 잘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수함이 물속에 계속 들어앉아 있으면 찾을 길이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은 이론상으로는 1년 내내 바다 밑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한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디젤 추진 잠수함이 있는데 이 디젤 추진 잠수함은 최대 단점이 뭐냐 하면은 며칠에 한 번씩 바다에서 올라와야 돼요. 바다에서 이렇게 수면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스노클링이라 그러나 뭐라나 하여튼 요렇게 잠만경처럼 생긴 걸 잠수함 전체가 물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잠만경처럼 생긴 걸 요렇게 올려가지고 일종의 굴뚝입니다. 굴뚝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야지 이게 디젤 발전기가 발전을 해가지고 이 디젤 잠수함의 추진 원리는 디젤 발전기를 돌린다.
그 돌린 전기로 돌린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저 배터리에 충전을 한다. 그리고 그 배터리로 충전된 배터리로 움직인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즘에 그 한국에서 이 배터리 기술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뭐 209급 잠수함이네 뭐네 뭐 이런 잠수함도 있고 1700톤급인가 하여튼 뭐 여러가지 그 손원일급 이런 잠수함 이래가지고 좋은 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그 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산소 부료 그런 뭐 일종의 충전 장치 이런 건데, 지금 신형의 한국 잠수함은 바닷속에 막 일주일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리는 소문에는 뭐 약 2주일 정도의 잠수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디젤 발전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떤 그 특수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그걸 보고 산소 부료 무슨 추진 체계 뭐 이런 게 있어요. AIP라 그러나? AIP? 하여튼 그런데 한국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 우리가 갖게 되면은 북한의 그 뭐 청진항이라든가 저 원산항이라든가 그 바닷속이라고 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저 잠수함이 댕기는 게 아니에요. 바닷속에도 길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목. 바닷속에도 마음대로 가다가 앞에 저 바다에도 솟아있는 절벽이 있고 이런 데가 쾅 부딪히면은 여러분 그 박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에도 배가 지 멋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저 해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늘에도 그 항공로가 있듯이 잠수함도 그 지나갈 수 있는 그 잠수함이 저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루트가 있고, 또 거기를 딱 지키고 있으면은 여러분 목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탁 그냥 가만히 지키고 있다가 어뢰 한 방 탁 쏴버리면 그냥 꼬르륵인데. 자, 그래가지고 도깨비가 짧은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은 우리가 일정 부분 수용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걸어놓은 각종 그 많은 그 족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족쇄를 푸는 호기로 사용을 해요. 이왕 줄 것 같으면은 우리도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해야 안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1970년대인가 그때 한국의 미사일 탄도 사거리 제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기술, 원자력 우리가 이게 원자력에 의한 군용 전용 기술 이런 거는 절대 개발하지 말 것이며, 고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 추진체도 개발하지 말 것이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군사비 정액을 그렇게 대폭적으로 요구한다면은 우리도 이러이러한 것은 풀어줘라. 그래야만이 우리 국회나 국민들을 설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원자력 잠수함이 이게 왜 좋으냐 하면은, 동해의 수심은 여러분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뭐 몇천 메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깊은데,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이 이렇게 만약에 보유하게 되면은 북한의 잠수함이 큰 바다로 나갈 때 그 지나가는 그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때까닥 잡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의 디젤 추진 잠수함 AIP 잠수함으로는 그 한계가, 작전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의 그 방위비 인상 압박에 우리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정액을 해준다면 한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얻어내야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눈이 얼마나 밝습니까? 시력만 밝은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 되는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어요. 그만큼 많은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을 설득하려면은 미국도 그만한 양보를 해야 돼요. 어이구, 양보를 해야지. 자, 가만히 있어봐. 6개월간 수중 매복을 하면은 북한 잠수함 출항하자마자 잡는다. 그럼 뭐 이 말은 여러분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6개월간 어떻게 물속에 들어앉아 있습니까? 응? 그야말로 그건 참 어려운 얘기고, 뭐 한 20일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6개월간 숨어 있는다는 건 정말 아무리 원자력 잠수함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하여튼 길목을 지키고 있으려면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북한 잠수함 감시 추적 능력이 혁신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분 그 이론도 있긴 있어요. 그 군사 전문가들이 뭐 저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코웃음을 치시겠지만은, 저는 그냥 주워 들은 이야기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그 문제가 하나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만능이냐? 그것은 여러분 아니라고 합니다. 저거 바꿔야 되겠네. 카메라를 매달고 있는 거치대가 약해서 자꾸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대양 작전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성능이 최신의 그 좋은 성능의 디젤 잠수함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원자력 잠수함은 그 강력한 원자력에 의한 그 엔진에도 불구하고, 그 원자력 엔진을 시키려면은 그 냉각 계통의 그 각종 모터라든가 이런 게 큰 소음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이 대신에 최신 기술이 접목된 AIP 디젤 추진 잠수함은 충전을 해놨다가 그 배터리로 추진체 프로펠러를 돌리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답니다, 여러분. 살살살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한 그런 장점도 있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은 디젤 잠수함이 아예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장거리 항해를 해야 되고 커야 되고 또 중간에서 보급을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원자력 잠수함으로만이 이렇게 대양 해군이기 때문에, 미국은 또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이게 되나? 자, 이 거치대가 부실해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이런데 늘 건강하시고, 도깨비가 아침에 안 바쁜 시간대에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는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 정도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거치대가 이게 이거 말썽이네. 이거 새로 사야 되나? 이거 살려면 한 2만원 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